우리가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위해서 이재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질환과 무릎 통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원장님,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많이 겪는데요. 뻣뻣함과 결림, 엉덩이 통증 등 하반신에 느껴지는 증상은 환자 스스로가 이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어깨 통증과 오십견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며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이런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이 보내신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깨 통증은 왜 발생하게 되나요? 네, 요즘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40, 50대의 경우는 노동이나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많으신 편입니다. 또한 어깨 통증은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통증을 방치할 경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년층에서 오십견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오십견이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흔히 50세 이후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전 방향으로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의 범위에 제한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어서 오십견 또는 동결건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것은 증상을 가지고 나타내는 표현이고 오십견 안에는 충돌증후군이나 윤활낭염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오십견 질환을 의심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어깨 질환이 있을 때 통증은 모든 병에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움직임 제한이 먼저 나타나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당뇨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과 같이 체내 대사율이 높은 질환이나 심장, 폐질환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네. 치료 원칙의 기본은 보존적 요법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환자에게 자가 회복 질환임을 인식시켜 치료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주사요법이 있고 주사요법은 의사들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해서 하는 인대 강화 치료법이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운동 치료, 도수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십견과 비슷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생소한데 회전근개 질환은 어떤 건가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구성하는 구조물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근육입니다. 40, 50대의 경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스포츠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많이 아프고 안전벨트를 하거나 지퍼를 올리는 등 특정 동작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며 심한 경우에는 팔을 아예 들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통증이 거의 비슷해서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질환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증상만 알고 있으면 병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오십견의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어깨 통증이 심해 혼자서 팔을 올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려줘도 팔이 올라가지 않죠. 오십견 증상은 심해지다가 1,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된 부위 쪽으로 누워서 잘 경우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이 심해도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어깨 운동 범위 제한을 받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증상은 처음에 작은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는데요. 통증이 완화된 시기에 완전한 파열이 시작됩니다. 파열 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어깨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구체적인 어깨 질환의 치료법이 궁금해요. 간단하게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운동 제한이 있을 때는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이 가능하고요. MRI 촬영을 해서 확연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인대가 끊어졌다거나 관절막, 윤활막이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회화 건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석회화 건염이란 흔히 돌같이 딱딱한 어깨를 말하는데요.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과 함께 3대 어깨 통증 질환으로 꼽히는 대표적 어깨 질환입니다. 석회화 건염은 팔꿈치, 손목, 고관절 등 다양한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어깨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어깨를 들어올리는 근육 중간에 원인을 알 수 없거나 혈류 저하 등 때문에 석회질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보통 산통과 같은 통증 크기라고 할 수 있어 바로 진단이 가능하고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하며 급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산통과 같다니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다른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증상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뒷짐을 지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징적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의 부위는 어깨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가장 많지만 어깨의 앞, 뒤, 겨드랑이 등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아픈 부위가 옮겨 다니는 경우도 흔히 관찰됩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아무래도 어깨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빼내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회화 건염을 꼭 빼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회화 건염은 발생해서 없어질 때까지 보통 저희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회화 건염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소멸되는 3단계에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로 크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체해 충격파라고 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이 극심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시술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면서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무릎과 관련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릎 관련 질환은 추벽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연골연화증,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질환이 있는데요. 관절염의 경우에는 무릎뿐만 아니라 관절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란 용어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그 퇴행성이라는 말 때문인지 왠지 노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과 또 증상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건데요. 그 앞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나이가 들거나 과거에 무릎에 손상을 받아서 관절이 망가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하게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젊은 층에서 발생했을 때는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변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오고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 있으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관절 조직이 두꺼워짐과 관절액 증가로 무릎이 붓게 되고 점차로 근육의 위축, 운동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 하면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저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이후에 중증이 됐을 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치료 방법을 이용하게 되나요? 네. 우리 몸의 관절도 기계와 비슷합니다. 기계는 관리를 잘해서 오래 써야 되잖아요. 사람의 관절도 조금 아픈데 괜찮겠지 넘어가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치료하기 전에는 먼저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엑스레이와 같은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고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만져보고 두드려 보거나 한 다음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개 이것을 많이 하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무릎 안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구조물로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 연골주사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요법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의 세척과 간단한 절제술 등을 할 수 있지만 초기에만 효과가 있고 퇴행성 변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통증이 심할 때는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치료비 때문에 또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차일피일 병원에 가시는 걸 미루시다가 중증이 돼서야 병원에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또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병은 작았을 때 관리해야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병을 키워 관절이 너무 많이 파기되어 있으면 약물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 관절 치환술 등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병은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관절 치환술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어떠한 치료법인가요? 네, 관절 치환술은 말 그대로 관절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관절이 많이 망가지면 관절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 안쪽이 망가지게 되는데 관절의 위아래를 잘라내어 인공관절을 새로 넣어주는 수술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술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언제 걷는지, 정상적인 생활이 언제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수술하고 이틀째부터는 걸으라고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치료 후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 집에서 달리 꼭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수술은 아닙니다. 보통 환자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를 하면 이런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운동치료를 동시에 적절히 받게 되면 후유증을 남기는 수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고 다시 또 활발하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또 무엇보다 평소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20대 퇴행성 관절염 증가가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무릎 관절의 좋은 운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관련 질병 원인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을 실천하면 그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체중 조절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체중을 5kg을 줄이면 관절염 증상이 50%가 개선될 만큼 체중 조절이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큽니다. 다음으로는 덜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레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등산, 배드민턴, 탁구 등 활동적인 여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월요일에 병원에 와서 주말에 등산을 다녀와서 다음날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등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절을 망가뜨리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타기나 걷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등산과 같은 격렬한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운동을 하는 적정 시간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자랑하듯이 전날 9시간 산을 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두 시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운동 후에 집에 와서 좌욕이나 반신욕 같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재우 원장님과 함께 어깨 질환과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러한 질환들은 나이와 연령을 넘어서 광범위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방심한 사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와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신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습관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 TV였습니다. 네, 무지외반증 하면 보통 여성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는 남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 관절을 기준으로 발가락의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뒤꿈치 쪽 뼈가 안쪽으로 치우치는 발의 변형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이힐을 많이 신은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해 하이힐병이라고 불렸는데요. 최근 20, 30대 남성에게서 급증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5년간 무지외반증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 환자가 2009년 5,227명에서 2013년 8,565명으로 연평균 13.1%가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연령대별 무지외반증 환자 증감 추이를 비교해보면 남성은 각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적게는 27.3%에서 많게는 100%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 남성 환자 증가율은 6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무지외반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패션에 민감해진 남성들이 점점 많아져서일 텐데요. 최근 앞코가 좁은 구두가 유행이기 때문에 이를 즐겨 신는 남성이 늘었고 또한 운동화보다 볼이 좁은 구두를 즐겨 신는 데다 깔창까지 껴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형의 변화도 무지외반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남성의 체중 증가가 환자의 증가율에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초기에는 외형상 변화만 있고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요. 그냥 둘 경우 발바닥에 굳은 살이 계속 생기고 엉덩이나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자의 나이, 변형의 심한 정도,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법은 일반적으로는 돌출 부위의 뼈를 깎아내고 내외측으로 치우친 뼈를 잘라서 각을 교정하며 짧아진 근육 및 연부 조직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지외반증의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굽이 낮고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신고 교정용 깔창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발이 편한 신을 신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굽 높은 신발을 신었다면 외출 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 뒤에 발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지외반증은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이나 깔창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발생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된다면 서둘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